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왜 내 주변에는 나르시시스트가 많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나르시시스트가 한 명이 있다면 여러 명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원쌤이 촬영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연, 나를 전 남친이었지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직장 상사들, 또 친구들, 전 남친 한두 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르 풍년이었네요. 요즘 사회적, 문화적 요소 때문에 나르시시스틱한 측면이 강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정말 나르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유독 주변에 나르들이 많은 사람도 분명 있어요. 남편과의 불화로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완전 나르인 경우가 있는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환자분의 아빠나 엄마 또는 부모 둘 다 나르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나르이면 시부모님도 나르적인 성향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 보니 환자분 주변에는 온통 나르시스트 부모, 배우자, 시부모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원쌤이 부모를 나르로 둔 사람이 배우자, 친구, 직장 상사 등 가까운 주변 사람들도 나르를 만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 즉 습관화되는 습성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 인간들은 적응력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들리는 공사 소리가 처음에 너무 거슬리고 듣기 싫은데 몇 시간, 뭐 며칠 계속 들리면 좀 무뎌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운 날으로 2일간 후에도 처음엔 날씨가 너무 적응이 안 되다가 계속 몇 년 살다 보면 그 나라 날씨에 점차 적응이 되듯이, 그런데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불편한 인간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적응이 돼요. 예를 들어 화를 너무나 잘 내는 상사를 만났을 때는 초반에는 상사가 화낼 때마다 너무 놀라고 막 가슴이 쫄리지만 몇 달, 몇 년 계속 화내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는 아, 화내나 보다 또 저러는구나 하고 넘기게 되듯이, 그래서 나르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나르라는 의미는 어찌됐든 내가 그 나르에게 적응을 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르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 때문에 그 관계가 너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관계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나르가 나타나도 내가 이전부터 알던 나르와의 관계를 지속했듯이 다음 나르를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나르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불편한 상황이 습관화가 된다고 해서 그 상황이 완전히 안 불편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전에 남친 한 2명 정도가 내연적 나르였는데 두 번째 나르 남친은 뭐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끌리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만나다 보니까 또 비슷한 이유로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왜냐면 뭐 더운 나라에 이민 가서 더운 날씨에 익숙해졌다고 찌는 듯한 더위가 불편하지 않은 거는 아닌 것처럼 나루와 관계를 가깝게 유지하면 익숙해질지는 몰라도 아예 안 불편하거나 뭐 그 관계 자체가 건강하게 바뀌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지원쌤이 아까 한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자면 부모 중 나르가 있으면 성인이 돼서 나르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이유는 나르를 부모로 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관성 없는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나르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서플라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서플라이 역할을 오래 하다 보니 그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찬사와 인정이 필요한 주변의 나르들이 그 당사자에게 끌리게 되고, 당사자도 서플라이 역할에 익숙해졌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필요로 하는 나르에게 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서플라이 역할을 해온 자녀들은 이런 너시스틱한 측면이 강한 사람들, 즉 카리스마 넘치게 느껴지는 나르 애인이나 뭐 배우자, 늘 칭찬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나르 친구, 거창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나르 직장 상사에게 끌리게 되고, 오히려 너시스틱한 측면이 없는 사람들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서플라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터라 나르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상대방을 칭송하고 눈치 보고 떠받들어줘야 하는 욕구가 본능적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 환자분도 우울증으로 처음에는 내원을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눈치를 너무 과도하게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무조건 남편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격이었고 환자분의 아버지는 집안을 거의 돌보지 않고 집에 잘 안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내연 나르시더라고요. 늘 자신이 제일 희생자고 불쌍한 유형. 그리고 남편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자식들에게 매를 들면서 많이 푸셨대요. 그 와중에도 환자분은 늘 엄마마저 자신과 동생들을 두고 떠날까봐 항상 엄마 눈치를 살피고 엄마를 어떻게든 웃게 만들려고 편하게 해드리려고 5살인가 6살 때부터 살림을 도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에도 늘 친구들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었고 남편과 20대 초반에 만났을 때부터 남편은 카리스마가 넘치고 자신을 강하게 막 리드해주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도 역시나 나르시시스틱한 측면이 강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평생 남편이 기쁘면 본인도 기쁘고 남편이 슬프면 본인도 슬프고 남편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따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하고 근데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만의 삶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우울감 때문에 내원하셨더라고요. 또 제 경험상 그 관계 안에서 힘든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뭐 지금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연 나르 남친이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서 자기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맨날 하소연하고 자기 속상한 거, 또 억울한 거, 화나는 것만 나한테 이제 막 쏟아내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고 내가 꼭 그런 역할을 해야지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인정받고 뭐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고 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냉담하고 공감 능력 부족하고 조건적이고 일관성 없는 애정, 멸시적인 태도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된 사람들은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무의식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늘 나르 뭐 부모든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야, 부족해, 그 메시지를 계속 받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자신에게 그만큼의 대우만 해주는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존중받고 이해받고 공감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잖아요. 나에게 이런 따뜻함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인데 어린 시절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 왜곡된 스스로에 대한 관점이 자리를 잡았다 보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는 나르에게 끌리게 될 수 있는 거죠. 또 환자분들을 보면 항상 나르와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언젠가는 바뀌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견디고 노력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는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인지 깨닫지 않을까? 과거 자신의 행동들을 반성하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한 사람한테 썼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지켜볼까? 이렇게 희망을 걸면서 불행한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30년 평생 나르 부모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도 60세 넘은 부모가 지금이라도 좀 깨닫고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희망을 내려놓지 않는 자녀들도 계세요. 그런데 10살이라면 모를까 60살이면 60년 동안 이어오던 행동 패턴을 바꾸기 쉽진 않겠죠. 그리고 두려움도 나르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한몫할 수 있어요. 상대 나르 애인, 뭐 배우자와 헤어지고 나서 평생 혼자 지내게 되면 어떡하지? 그나마 나한테 한때 관심과 사랑을 준 것 같기도 한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사람을 섣불리 나쁜 사람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나랑 헤어지고 나서 정신 차려서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는 정말 잘해주면 나는 억울해서 어떡하지? 나는 원래 이 정도 대우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저 사람이 그러는 건데 내가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원하는 것이 너무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근거로 한 자신을 깎아내리는 생각들이 건강하지 않은 나르와의 관계 안에 나를 계속 붙잡아둘 수 있어요. 내 주변에 가까운 나르시시스트가 여러 명 보인다면 혹시 내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맞춰주어야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기쁘게 해줘야만 하고 내가 스스로 충분히 좋은 사람, 귀하게 여김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런 대우를 나한테 하는 그런 나르를 익숙하게 여기서 끌리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존중받을, 귀하게 여김을 받을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되뇌이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버리시고 두려움을 뒤로한 채 그 관계에서 얼른 빠져나와서 더욱 깊이가 있고 따뜻한 관계들을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더욱더 유익한 저희들의 영상들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